안녕하세요. 오늘 소상공인 온포인트 레슨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게 될 연천양조 박용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전 시간에 이어서 막걸리 이야기를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진에 보이는 술이 이화주라고 하는 술인데요. 전 시간에도 이제 여러 차례 소개를 해 드리긴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 2030 새로운 세대들이 즐기는 술 중에 하나가 이 이화주인데요. 이 이화주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화주는 우리나라 고문원에 여러 차례 등장하는 술이기도 합니다. 상가요록이라고 세종대왕 시대 때 그 어이였던 전순희 선생이 썼던 그 책에 술 빚는 방법이 한 50여 가지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 특징 있는 술 중에 하나가 이 이화주입니다. 이화주는 아까 이렇게 형상도 조금은 기존의 막걸리와 좀 다른 형태이기도 하고, 또 하나 그 마시는 방법도 기존의 이제 막걸리하고는 다르게 조금은 고급스럽고 우아하게 마시는 술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의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요. 그 앞에 하얗게 생긴 마치 그 하얀 야구공처럼 생긴 이 동그란 것이 동그랗게 공처럼 생긴 동그란 것이 이화주를 빚는 이화곡이라고 하는 누룩입니다. 다른 막걸리가 보통 밀로 만들어져 있는 밀 누룩을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반면에 이 이화주라고 하는 술은 이화곡이라고 하는 쌀로 누룩을 빚어서 만든 술이기도 합니다. 밀 누룩을 썼을 때 밀은 굉장히 거칠게 빻기 때문에 한번 그 걸릴 때 이 밀에 거친 밀 그 껍질을 걸러내는 작업들을 하는데요. 실은 그 걸러내는 작업 때문에 이 막걸리라고 하는 이름이 이제 생기기도 했죠. 그러나 이 이화주는 굉장히 곱게 빻아서 누를 빚고 또 그 술 빚는 술도 다 가루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걸르는 작업 없이 바로 이렇게 음용할 수 있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걸리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기에는 조금은 다른 술들과는 차이가 있긴 하지만은 여전히 우리나라 이제 전통 방식으로 빚었고 또 하얀 하얀 탁주이기도 하고 또 그다음에 이제 그 술에 쌀 원료가 그대로 들어가 있는 측면에서 막걸리 특징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벌컥벌컥 마시는 그런 막걸리하고는 다르긴 하지만은 여전히 막걸리로 분류를 하고 수 있습니다. 이 이화주가 조선 시대 때까지 쭉 이어져 오다가 일제 강점기 이후 맥이 끊겨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전통주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이 이화주가 다시 복원되기 시작했고 지금은 이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여러 양조장에서 지금 이제 상품으로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이화주가 전통주로 굉장히 이제 소량씩 만들어지다 보니까 일반 대량 유통되어 편하게 구입하기는 어렵지만은 대부분이 이제 전통주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구입을 하면은 비교적 쉽게 구입을 해서 맛보실 수는 있습니다. 우리나라 막걸리가 이런 막걸리가 있나라고 새로 관심을 가지고 한번 맛보시고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멋진 막걸리가 있다는 게 또 하나의 자랑이지 않을 수가 없죠. 다음 또 하나의 술을 제가 소개를 해 드릴 텐데요.
어, 우리나라 이제 과주라고 하는 술입니다. 이 과주는 이제 조선 시대 때 와서 이제 만들어지게 된 술인데요. 어, 그 발효주들은 주로 이제 겨울에 많이 빚어서 여름까지 이렇게 이제 마시게 되는데요. 발효주들은 이제 증류주와는 다르게 여름에 기온이 올라가게 되면서 술이 쉬어지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술을 1년 내내 또 이렇게 이제 마실 수 있도록 장기 보관하는 방법들을 연구하게 됐는데요. 외국 서양에서는 와인을 쉬어지지 않고 이렇게 장기간 보관하는 방법으로 그 와인에다가 브랜디, 그러니까 증류주인 브랜디를 넣어서 그 장기간 보관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게 이제 주성 강화 와인, 또 세리 와인, 포트 와인 이렇게 이제 불리고 있는 이 와인 그들을 만들어진 기술들이 이제 있었는데요. 우리나라는 이미 이런 외국의 포트 와인보다도 한 100여 년 더 앞서는 과주가 있었습니다. 과주라고 하는 이름을 그대로 해석을 해보면은 지날 과자, 여름 하자, 술주자입니다. 여름을 지내는 술, 여름을 지낼 수 있도록 만들어진 술, 그런 의미죠. 막걸리나 맑게 그런 약주나 청주, 또 이런 맑은 술들을 쉬어지지 않도록 우리 그 중요한 소주를 부어서 변하지 않도록 만든 술이 이제 과주이고요. 지금은 경기도에 있는 어느 양조장에서 경성 과주라고 하는 제품으로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술 만드는 기술이 지금은 막걸리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지만 우리 문헌상에 나타나는 술 이름만으로도 한 600여 종이 되고요. 또 그 600여 종의 그 술들이 서로 다 제조법이나 또 그 특징들이 다 다르게 되고 이러한 술들을 또 지방이나 또 각 집안마다 다 술들을 빚어왔기 때문에 그 집안마다 이렇게 서로 다른 형태 또 다른 맛을 내는 술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도 그 수십만 종이 되는 와인이나 맥주처럼 우리나라 술들도 굉장히 그 종류가 많은 술들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이죠. 그래서 이 과주는 지금 와인이나 사케를 대체할 수 있을 정도로 젊은 2030 세대들이 즐겨하는 술이기도 합니다. 또한 충청도에 있는 어느 양조장에서 만들어졌던 저 술은 이것도 과주인데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이렇게 이제 그 가진 네 종류의 술 중에 하나가 이제 여름을 나타내는 술로 과주라고 하는 술이 있습니다. 저 양조장은 여러 차례 술 주립 품평대회에서 이제 수상을 할 만큼 품질이 이제 우수한 술이고 또 그러한 술들을 젊은 친구들이 즐겨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멋지게 만들어진 술들은 또 하나의 막걸리하고는 또 다르게 벌컥벌컥 마시는 그런 방법보다는 조금씩 좋은 음식과 우아하게 마실 수 있는 아주 멋진 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막걸리 중에 막걸리라고 부르기에는 조금은 생소한 제가 이화주와 과주 두 개를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외에도 우리나라 막걸리는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그 이름만으로도 한 600종류가 됐다라고 하는데 오늘 이제 주제가 2030 새로운 또 젊은 세대들이 좋아하는 술을 다루다 보니까 조금은 특색이 있는 술들을 제가 두 가지를 대표해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러면 다음은 이제 이런 그 막걸리가 여러 형태 또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이런 막걸리가 우리나라 전통주의인가라고 하는 점을 한번 되돌아볼 좀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통주라고 하면은 주세법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보통 전통주라고 하는 그 이름을 쓰는 나라는 세계에서 굉장히 드문 것 같아요. 그 나라의 술들은 자기네 그냥 술 이름으로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기존에 있는 술과 별도로 구분해서 전통주라고 하는 별도의 이제 술을 이제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그 막걸리가 전통주인가라고 하는 부분 당연하게 전통주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는 측면도 있습니다. 전통주라고 하면은 그 지역에 또 그 사회에 오래로부터 내려온 그 문화를 이제 전통이라고 그러고, 전통주라고 하는 그 문화 속에서 내려온 이제 술을 이제 전통주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나라는 그러한 전통주를 이제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이제 술들이 있고요. 또 하나가 지역 특산주라고 하는 술이 있는데요. 이 지역 특산주도 전통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걸리가 다 전통주인가라고 이렇게 단적으로 구분을 하면은 전통주는 주세를 50% 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주 술 주세 50% 감면을 받으면은 전통주, 그렇지 않으면은 전통주가 아니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오른쪽에 파란 녹색병에 들어가 있는 이런 술들 다 막걸리인데요. 이 막걸리의 주세는 탁주하고 맥주가 이제 종량세로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바뀌었는데 보면은 41원입니다. 1리터에. 그러나 오른쪽에 있는 전통주 탁주는 주세가 50% 감면된 21원입니다. 그래서 주세법으로 따지게 되면은 왼쪽에 있는 막걸리는 전통주가 아니고요. 오른쪽에 있는 막걸리는 전통주입니다. 또 하나의 요즘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아까 과일 막걸리를 제가 전 시간에 소개를 많이 해드렸는데요. 이 술들도 우리는 다 막걸리라고 알고 있지만 주세법상에서는 막걸리라고 하지 않고 기타 주류라고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타 주류 역시 주세 감면이 없는 30% 또는 72%의 세금을 내고 있죠. 이렇게 이제 구분되는 이유는 지역 특산주, 전통주 문화로서의 이제 전통주이기도 하지만 지역 특산주로서의 전통주로 지정되어 있는 술 때문입니다. 지역 특산주라고 하는 술은 우리나라 이제 농민들의 생산하는 그런 농산물들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농민들이 직접 자기가 생산하는 농산물이나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활용해서 술을 빚게 되는 술을 이제 지역 특산주로 그 지자체장이 추천을 해서 만들어진 술이 이제 지역 특산주인데요. 지금 대부분이 우리가 막걸리라고 좀 오늘 새롭게 소개해줬던 그런 대부분의 막걸리들은 이 지역 특산주인 막걸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좀 주세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주세 이야기를 좀 마저 좀 더 해보면은 주세는 크게 이제 총 이제 종량제와 이제 종가세로 이렇게 이제 나뉘어지고 있는데요. 맥주와 탁주가, 그러니까 막걸리로 불리는 탁주가 이제 종량세로 이제 바뀌었고요. 종량세라고 한 거는 그 술 안에 들어가 있는 알코올 양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세금을 이제 매기는 거를 이제 종량세라고 그러고요. 그 병에 담겨져 있는 술의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세금을 부여하는 걸 이제 종가세라고 하는데, 탁주와 맥주는 이제 그 종량세입니다. 같은 1리터당 탁주는 41원인 반면에 맥주는 자그마치 834원입니다.
그 전에 종량세로 전환되기 전에 종가세로 놓고 봤을 때 탁주는 주세의 5%, 맥주는 72%가 세금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즘 젊은 친구들은 굉장히 이제 그 소비 패턴에 있어서 가성비를 많이 따지게 되는데요. 술 양과 세금과의 관계를 놓고 보면은 같은 1리터짜리 술을 한 병을 놓고 봤을 때 맥주는 41원의 세금만 내는 반면에 남은 한 950원 정도는 959원 정도는 술을 원료와 또 유통 과정에 있는 비용이겠죠. 대신에 맥주는 같은 1리터짜리 1,000원으로 기준으로 했을 때 자그마치 834원의 세금을 내게 되고 거기 교육세도 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내면은 맥주 1리터짜리에 1리터에 1,000원에 실제 원료에 사용되는 그런 그 원가는 또 비용은 채 100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가성비를 놓고 봤을 때 맥주에 비해서 탁주는 정말 몇 배의 가성비가 높은 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이제 우리가 같은 막걸리인데도 불구하고 기타 주류로 분류되고 있는 그 막걸리, 이제 과일 막걸리나 이제 이런 그 첨가물들이 들어가 있는 막걸리는 주세가 30%입니다. 아까 탁주가 5%임에도 불구하고 이 기타 주류로 분류되는 이 막걸리는 30%였을 때 같은 양의 막걸리 그 가성비를 따져보게 되면은 또 굉장히 큰 차이가 있게 되겠죠. 여기에 비해 전통주로 분류되는 막걸리는 그 탁주 41원에 반밖에 되지 않으니까 가성비로 놓고 보면은 훨씬 더 우리 전통주의 막걸리가 가성비가 더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전통주를 젊은 친구들이 즐기는 것은 당연한 결과가 아닌가 여겨집니다. 다음은 이제 우리가 막걸리에 대해서 많이 좀 알아봤는데요. 또 궁금해지는 거는 그럼 이런 막걸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또 만들어지고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옛날에는 이제 집집마다 집에서 사용되는 술들은 다 이제 집에서 직접 담가오는 형태로 우리나라 술은 발전해 왔습니다. 이거를 이제 가양주 문화라고 그러는데요. 집에서 술을 빚는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조선 말기 이제 산업사회를 조금 거치지 못하고 이제 일제 강점기로 오다 보니까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술 또한 산업으로서 다른 나라보다 늦게 이제 발전을 하게 됐었고요. 특히 막걸리는 그동안 이제 일제 강점기 동안에 이제 그 규제에 의해서 못 빚다가 88 올림픽 계기를 통해서 이제 우리나라 전통주들이 하나씩 이제 복원되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각 또 지방마다 있었던 그 양조장들이 다 통폐합돼서 지금은 지역적으로 이제 크게 큰 양조장들만 이제 남아 있게 되죠. 반면에 이제 전통주가 새롭게 이제 전통주 진흥법이 이제 발효되면서 전통주에 이제 관심을 갖고 국가의 이제 지원들도 이제 많이 이제 있게 됨으로써 지방에 이제 양조장들이 전통주 양조장들이 많이 생기게 됐었고요. 지금은 1년에 한 50개씩 양조장들이 새롭게 이제 만들어지면서 약 한 1,200개 정도의 양조장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 양조장들에서 이제 빚어지는 막걸리도 이제 어떻게 빚어지는지 이제 관심이 많이 있겠지만은 오늘은 옛날 우리 조상들이 집에서 담궜던 그 막걸리를 어떻게 빚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막걸리는
정말 쉽게 만들 수 있는 술입니다. 가장 쉽게 만들 수 있는 술이 이제 와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포도밭에서 포도를 이제 수확을 해서 으깨고 그걸 이제 항아리에다가 이제 담아 놓으면 이제 저절로 발효가 돼서 이제 와인이라고 하는 술이 되는데요. 우리 막걸리 또한 쌀로 밥을 지어서 항아리에다 이제 담아 놓으면은 술이 되는데요. 와인처럼. 근데 와인하고 다르게 하나가 더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 여기에 있는 이 누룩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누룩과 쌀과 물 세 개를 가지고 빚는 게 우리 막걸리입니다. 막걸리는 쌀로 밥을 하게 되는데요. 밥은 우리가 이제 먹는 끓여서 만든 밥하고는 다르게 고두밥 또는 지혜밥이라고 하는 밥을 찐 밥을 만들어서 이제 술을 빚는데요. 찐 밥으로 해서 막걸리를 빚는 게 굉장히 일반적인 방법인데 이런 방법 말고도 우리 조상들은 이 밥을 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썼습니다. 죽을 쓰기도 하고요, 떡을 쓰기도 하고 또 밥을 하기도 이렇게 썼는데 가장 큰 세 가지 이제 형태를 썼었고요. 떡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설기떡, 뭐 구멍떡 이런 이제 여러 형태의 이제 떡들을 지었었고요. 또 죽을 써서 이제 또 술을 또 빚기도 하는데 쌀을 이제 씻어서 불려서 가루를 내고 그걸 이제 죽을 쓰는데요. 죽도 된죽, 또 묽은 죽, 뭐 이런 형태의 이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술을 빚었습니다. 그 죽 쓰는 형태, 또 떡을 하는 형태에 따라서 막걸리의 이제 맛과 향이 달라지게 되고 술 이름들도 다 다르게 되죠. 뭐 벽향주, 녹파주, 뭐 이런 술 이름들은 다 이런 재료는 쌀과 누룩과 물로만 이렇게 빚게 되는데 이런 제조 방법의 차이에 의해서 서로 이름들이 다르게 되죠. 예를 들어서 벽향주라고 하는 막걸리가 있었는데요. 이 벽향주는 이제 평양에서 아주 유명한 술이었죠. 세 번을 다 가루로 써서 죽을 써가지고 만든 술이 이제 벽향주인데요. 이름으로 보면은 푸를 벽자 향기향자를 씁니다. 푸른 색깔은 이제 향에 무슨 색깔이 있겠냐마는 그 향이 마치 푸른색을 느끼는 것 같은 그런 향이 난다고 해서 술 이름을 벽향주라고 부었고요. 또 녹파주도 푸를 녹자에 뭐 파도파자 이렇게 파도가 쳐서 푸른색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형태나 모양들을 띈다고 해서 이제 녹파주라고 하는 이름을 이제 붙였었고요. 서울에는 아주 유명한 술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 사람들도 서울의 술이 어떤 술이 있냐라고, 특히 서울의 막걸리가 어떤 막걸리가 있냐라고 이렇게 물으면 쉽게 답하는 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젊은 친구들은 쉬이 알죠. 워낙 이제 최근에 작고하셨던 삼해주를 이제 빚으신 분도 계셨는데요. 서울의 그 삼해주라고 하는 술은 옛날 마포에 술 빚는 양조장이 한 1000곳이 될 정도로 그렇게 유명했던 술이고요. 우리나라 술 대표하는 술들 중에 하나죠. 이 술이 이제 일제 강점기 이후에 사라지다 보니까 술 이름조차도 이제 지금 사람들한테는 생소하지만은 우리 젊은 2030 세대들의 우리 전통 또 문화와 또 전통 술에 대한 관심으로 지금은 이제 많이 알려지게 됐죠. 그래서 서울에 유명한 무슨 막걸리 외에도 삼해주라고 하는 유명한 술이 있습니다. 삼해주는 이름이 석삼자 대지해자로 이제 불리는 이제 술인데요. 음력으로 기원을 해서 음력이 아니라
그 정월에 해의 날, 그 다음에 2월 해의 날, 3월 해의 날 이렇게 해서 한 100일 동안에 빚어지는 술이고요. 3번을 빚는다 해서 이제 삼해주라는 이름 가진 술이 되죠. 이 술은 또 특징이 밥이 아니고 떡을 죽을 쓰고 떡을 한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걸쭉한 형태의 이제 술이고요. 굉장히 이제 달고 좀 독하고 이런 걸쭉한 술이 이제 삼해주라고 하는 술입니다. 이처럼 그 밥을 하느냐, 떡을 하느냐, 죽을 쓰냐에 따라서 이름이 이제 달라지는 형태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우리나라 술이죠. 보통 외국에서는 술 이름을 붙일 때 그 사용되는 재료를 통해서 이제 술 이름들을 많이 이제 붙이게 되는데요. 우리나라도 맥주나 포도주, 지금 그러니까 와인의 포도주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외국에서 만들어진 그 맥주, 비어나 호프라고 부르는 그런 맥주가 아닌 옛날 우리의 그 맥주라고 불리는 우리나라 전통주도 상가요록이라고 하는 이런 문헌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재료를 통해서 이름을 붙여준 술 이름도 있지만 대부분이 우리나라 전통주나 막걸리들은 빚는 방법으로 그 이름을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 말했던 이제 죽을 쓰느냐 밥을 하느냐 이런 차이로 이제 이름을 불리기도 하지만은 또 하나는 이제 술을 한 번 빚느냐, 2번 빚느냐, 3번 빚느냐에 따라서 이름을 달리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한 번 빚는 거를 이제 단양주라고 그러고요. 이때는 보통 이제 밥을 해서 누룩과 섞어 상아리에 담아 놓으면은 보통 이제 한 10일에서 20일 정도 되면은 발효가 되는 술을 걸러서 이렇게 이제 마시게 되는데요. 이때 그대로 이제 가운데 이제 떠 있는 맑은 부분, 밥알이 동동 떠 있는 상태의 이제 술을 걸른 술을 동동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긴 동동주를 걸러내고 물을 좀 섞어서 체에다가 이제 걸러내는 그래서 바로 마시는 술을 우리가 이제 막 걸렀다 해서 지금 걸렀다 그런 의미로 이제 막걸리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고 있죠. 제가 이제 집에서 술을 이제 쉽게 이제 빚을 수 있는 방법을 좀 제가 설명을 좀 이제 해드릴 텐데요. 아까 제가 이제 우리나라 막걸리는 쌀과 누룩과 물로 빚어진다고 했죠. 하나 더 필요한 게 밥을 할 이제 솥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누룩과 섞어서 발효를 시킬 그릇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제 사진에서처럼 항아리를 사용하면 좋겠지만은 가정에서 저 항아리를 다 구비하지 않아도 요즘은 스텐 그릇이나 또 페트 용기가 이제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병에다 페트병에다 이렇게 담글 수도 있고요. 간단하게 좀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은 막걸리를 빚는 거는 밥 하는 것만큼 식혜를 만드는 것만큼 쉽다, 같이 쉽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밥은 우리가 먹는 밥이 아니라 찐밥, 그래서 증기로 밥을 이제 찌고요. 그 다음에 이제 누룩을 섞게 되는데 누룩을 섞는 양에 따라서 또 술의 맛과 향이 이제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밥하는 그 쌀 양의 10% 정도를 쓰게 되면은 좋은 술이 만들어집니다. 누룩 양이 많이 들어가면은 좋은 꽃향이나 과일 향이 술에서 나기보다는 약간 쿰쿰한 이런 이제 흙냄새나 약간 곰팡이 냄새처럼 이렇게 나는데요. 그때는 옛날 우리가 밀주를 나라에서 술을 못 빚게 했을 때 밀주를 빚어서 마셨던 시절에는 술을 빨리 빚어야 되기 때문에 누룩 양을 많이 써서 이렇게 이제 약간의 쿰쿰한 냄새가 나는 이런 이제 술들을 빚었던 시절이 있는데요.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은 그런 그 밀주 시대의 술들을 우리나라 막걸리의 모습으로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술들은 이제 누룩량을 많이 썼을 때 그렇게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렇게 많이 쓰지 않더라도 지금은 그렇게 급하게 만들 필요가 없으니 적정량을 쓰게 되면은 정말 맛있는 그 과일 향이나 또 그 정말 향기로운 꽃향이 나는 술들을 이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보통 10%를 기준으로 해서 누룩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저런 떡 모양의 이제 누룩을 잘게 이제 부수면은 여기 앞에 놓여 있는 이 정도로 이제 부수어서 이제 밥하고 섞어서 이제 넣으면 술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밥과 누룩을 이제 섞게 되는데요. 섞을 때 이제 물을 넣어야 됩니다. 물은 누룩 속에 있는 곰팡이를 활성화시키고 근데 이제 작용을 합니다. 물이 술로 바뀌는 건 아니에요. 물은 그렇게 이제 화학 작용들 또 미생물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기제로서 작용을 하게 되고요. 술은 밥이 술이 됩니다. 밥에 들어가 있는 녹말이 누룩 속에 있는 미생물에 의해서 포도당으로 바뀌게 되고요. 그 포도당이 누룩 속에 들어가 있는 효모에 의해서 알코올 발효가 일어나게 되고 그 알코올이 이제 술이 우리가 마시는 이제 술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 밥에 들어가 있는 그 녹말 전체가 다 술이 되는 건 아닙니다. 효모는 자체가 이제 그 미생물이기 때문에 그 효모가 만들어낸 그 술에 의해서 알코올이죠. 어느 정도 알코올 도수가 이제 높아지게 되면은 그 효모 자체도 이제 그 자기가 만들어낸 알코올에 의해서 죽게 되어서 자연 상태에서는 한 15도에서 한 18도, 20도 이하의 알코올들을 만들어내고 효모는 이제 사라지게 되죠. 그러면 나머지 알코올이 처에 미쳐되지 않고 그 밥에 있는 그 녹말이 같이 섞여져 있는 술이 막걸리입니다. 아마 세계 여러 나라의 술들 중에서 이렇게 원료의 일부와 술을 같이 이렇게 음용하는 형태의 술은 우리 막걸리가 거의 유일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네, 이렇게 쌀로 밥을 해서 누룩과 섞어서 이제 물로 이제 섞어가지고 항아리에 넣으면 이제 막걸리가 된다고 했는데요. 그러면은 제가 누룩량은 이야기해 줬는데 물량을 얼마나 넣어야 될지 이것도 또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물은 술의 맛을 좌우하는 데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나라 막걸리는 단맛이 많이 나는 막걸리도 있고요. 또 신맛, 쓴맛을 많이 내는 또 이런 맛들이 서로 이렇게 잘 조화가 잘 이루어진 술들이 이렇게 여러 형태로 있는데요. 물량은 이 맛을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물량이 좀 적게 들어가면은 술이 단맛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대신에 이제 물이 많아지면은 시거나 쓰게 되는 이제 그 결과를 나타내는데요. 보통 물을 어느 정도 쓰냐면은 쌀 양을 기준으로 해서 쌀이 1kg면은 물을 1리터를 넣었을 때 쌀과 물을 1대1로 놓고 봤을 때 1 되면은 좀 단맛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쌀보다 물량을 더 적게 넣게 되면은 그 단맛은 점점 더 많아지게 되고요. 쌀 양에 비해서 물을 이제 더 많이 넣게 되면은 약간 이제 시고 좀 쓴맛이 좀 있는 이런 술이 만들어지는데요. 그러면 또 물을 또 나는 이제 드라이하고 이렇게 신맛이 나는 술들을 좋아한다고 해서 물을 또 계속 많이 넣을 수는 없는 겁니다. 보통 쌀과 물의 비율을 1대1 정도로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은 120% 그러니까 1.2배 정도에서 한 1.5배 정도 이렇게 이제 넣었을 때
단맛보다는 신맛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 이상을 넣게 되면은 물론 이제 기술이 이제 좋은 사람들은 술을 이제 잘 맛있게 만들어낼 수도 있겠지만은 대부분 초보자들한테는 많이 어려워지게 되죠. 그래서 보통 이제 술을 1대1 또는 1.2배 정도 이 사이에서 물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밥과 누룩과 이제 물을 섞어서 넣게 되는데 그냥 대충 막 이렇게 섞어서 넣으면은 물론 술이 다 되기는 하지만 좀 더 맛있는 술을 빚기 위해서는 치대는 과정이 있습니다. 치댄다라고 하면은 이제 못 살게 군다라고 하는 건데요. 밥과 누룩과 이제 물을 섞은 다음에 이걸 잘고 이제 이렇게 여러 번 섞어서 손으로 이제 젓고 누르고 또 풀고 이렇게 하면서 밥 안으로 이제 누룩에서 이제 깨어난 미생물들이 밥 안으로 이렇게 골고루 이제 묻어지거나 또 밥 안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못 살게 구는 그 과정을 이제 치대기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뭐 다른 말로는 이제 섞는다고 해서 이제 혼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 이 치대기를 이제 굉장히 정성을 좀 많이 들여야 되고요. 노력을 많이 해야 맛있는 술이 이렇게 이제 하면은 쉽게 이제 가정에서도 술을 이제 막걸리를 빚어서 맛보실 수 있으십니다. 기간은 보통 이제 이렇게 단양주 우리가 이제 막걸리라고 하는 부분들은 여름에는 한 10일에서 한 15일 정도, 봄가을로는 한 3주 정도, 또 추운 겨울에는 한 4주 정도가 이렇게 소요가 되는데요. 요즘은 이제 대부분 이제 집 안에서 항아리를 두기 때문에 온도가 한 20도, 18도에서 한 20도 정도 이렇게 온도로 놓고 보면은 보통 한 3주 정도면은 술이 이제 됩니다. 술은 밑에서부터 이제 술이 개어 올라오고요. 발효가 다 되면은 밥알이 이제 동동 뜰 정도가 이제 되는데요. 밥알이 동동 뜨거나 그 전에 술을 걸리게 되면은 또 단맛이 좀 많은 술이 되고요. 밥알이 동동 떴다가 다 가라앉게 되면은 좀 단맛보다는 시고 쓴 술의 고유한 본래 맛들이 더 좀 많이 나는 술이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 술은 그렇게 이제 하는 방식에도 그 맛과 향을 달리할 수 있지만 술은 거르는 시기를 달리함으로써 또 술 내가 마시고 싶은 또 내가 원하는 형태의 맛과 또 단맛과 또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가 있고요. 향 또한 그 내가 원하는 시기를 잘 조율하면서 맞춰볼 수 있습니다. 발효가 되는 동안에 마치 집안에 난초꽃이 피어서 은은하게 향이 퍼지는 것처럼 술이 되어가는 동안에 방 안에 그런 향을 또 즐길 수 있는 집에서 막걸리를 비우는 또 즐거움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좀 몇 년 좀 된 이야기이긴 한데요. 어느 방송국에서 지붕 위의 막걸리라고 유명한 연예인들이 이렇게 나와서 충청도에 있는 어느 양조장, 산속에 있는 양조장에서 매주 이렇게 술을 빚고 또 그걸 즐기는 이런 이제 프로그램 진행된 적이 있었는데요. 지막이라고 부를 정도로 굉장히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었었죠. 또 요즘은 또 혼술남녀라고 또 방송국에서 이제 그 우리나라 술들을 이제 이렇게 소개하고 또 즐기는 이렇게 프로들이 있는데요. 지금 이제 대중 매체에서 이렇게 우리나라 전통주들을 많이 다루면서 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그만큼 젊은 세대들이 우리 술, 특히 막걸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있는 그 증거가 되죠. 그 술은 그 시대의 문화를 비추는 거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술이 단순하게 음식으로서, 음료로서의 그 역할도 하지만 옛날부터 어떤 그 행사나 또 예를 그 특히 이제 제사 같은 이런 의식들을 치를 때
술을 빚기 시작하는 것부터 시작하고 마지막 술을 같이 나눠서 음복하는 걸로 그 행사를 마치면데, 그 술은 처음 시작과 끝을 다 좌우하는 그 중요한 기제로서의 이제 술이 작용을 하죠. 그래서 그 시대의 문화를 비추는 거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술이 잘 빚어져서 사람들이 술을 통해서 맛있고 또 화합되고 하는 그런 작용을 한 반면에, 술이 맛이 없거나 잘못 빚어졌을 때는 그 행사나 의식 자체를 다 망칠 정도로 이렇게 중요한 그 기제로서의 술이 작용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양조장에서는 그 찾아가는 양조장으로 이제 선정은 되어 있지는 않고 준비를 하고 있지만, 저희 양조장뿐만 아니라 작은 양조장 대부분이 지금 여기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술 빚기 체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막걸리 빚기 체험인데요. 직접 오셔서 밥도 하고 저렇게 밥 시키고 또 누룩과 이제 섞어서 치대기 작업하고 또 이제 항아리에 같이 담는 이 작업들을 하면서 그렇게 즐거워하고, 평소에 이제 서먹서먹했던 사람들하고도 이 술 빚기 과정을 통해서 서로 이제 가까워지고 친밀감을 느끼는 이런 일들을 이 행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찾아가는 양조장, 작은 양조장들 방문을 하면은 이런 경험들을 해 보실 수가 있죠. 또 하나는 아래 왼쪽 사진처럼 인터넷에 집에서 술을 빚을 수 있도록 키트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다소 이제 쌀을 씻어서 밥을 해야 되는 그 번거로움이 없도록 아예 그 고두밥을 분말로 만들어서 지금 같이 있는 누룩과 물을 섞어서 흔들어 가지고 병에 담아 놓기만 하면은 저절로 이제 막걸리가 만들어지고요. 여기에 또 아까 이제 우리가 과일 막걸리 이야기했죠. 포도나 또 바나나 이런 과일들을 넣어서 또 색다르게 즐겨보면 나만의 막걸리를 만들어서 즐길 수 있는 막걸리를 만들어 볼 수 있죠. 지금은 굉장히 이제 집에서 이렇게 간편하게 막걸리를 빚어볼 수 있도록 이만큼 이제 많이 발전해 왔죠. 이게 젊은 친구들이 찾는 코로나 시대에 우리나라 술을 또 즐기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중에서 많이 유통되는 일반적으로 접하는 그런 막걸리가 아닌,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우리나라 이제 전통 막걸리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그런 막걸리를 직접 빚어보고 경험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저도 한 5년 전까지는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한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우연한 기회에 맨날 마시던 소주에 이제 삼겹살에 소주, 아니면 이제 파전에 이제 막걸리, 요거 외에 우연한 기회에 우리 전통주를 알게 됐었고요. 결국은 남들보다 조금 이른 나이에 은퇴를 해서 지금 경기도 연천이라고 하는 이제 그 시골에 가서 이제 양조장을 하게 됐는데요. 저의 이러한 그 조기 은퇴 양조장 창업이 저뿐만 아니라 제 주위에 이제 많은 사람들의 이제 관심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들이 양조장 이제 와서 양조장 창업에 대한 많은 이제 이야기들을 하고 가시고, 또 제 이야기를 또 많이 들려주고요. 또 지역에 이제 여러 그 교육 기회들이 있었을 때 양조장 창업에 대해서 또 막걸리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요즘 또 새로운 트렌드 하나가, 저희 양조장에 젊은 친구들이 또 자기 그 짝과 함께 같이 와서 술을 빚고 또 집에서 또 행사에 쓸 기념주들을 또 빚어가기도 하고요.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그 새로운 정말 우리 막걸리를 젊은 친구들이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야기 하나가, 사회생활을 아직 시작도 않는 젊은 아이, 20대
20대 초반 이런 친구들이 양조장을 하려고 하는, 해보고 싶어 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양조장에 해년마다 와서 이제 뭐 2달, 3달, 또 뭐 작게는 뭐 1달, 아니면은 또 대학을 음식과 관련된 이런 대학의 학생들이 이제 찾아와서 저하고 이제 술 공부를 많이 하고 가고, 또 그 양조장 창업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많이 하고 가는데요. 그게 우리가 이제 그동안 조금은 값싼 또 저렴한 노동주로서의 그런 그 막걸리가 젊은 세대들한테는 새로운 우리 한류 문화의 시작으로서의, 또 그 한류 문화를 조금은 더 빛내줄 그런 막걸리로서의 우리 젊은 세대들은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양조장을 창업하시고 싶거나 여러 하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해주시면은 아낌없이 저의 모든 이야기들을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막걸리 이야기를 해볼 수 있어서 정말 즐거웠습니다. 들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